마지막으로 장수왕을 보겠습니다. 장수왕은 광개토대왕의 아들로서 이제 그 고구려의 전성기를 마무리한 그런 왕인데요. 어떤 업적을 했는가, 당시 외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북위에 사신을 보내고 또 남조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당시 중국이 아직까지 분열되고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북쪽의 왕조, 남쪽에는 남조라고 해서 남쪽의 왕조가 따로따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중에 북위는 이 북조 중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남조라는 것은 남쪽의 왕조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북위는 나라 이름이라면 남조는 약간 지역에서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라서 둘이 약간 다르고 이때 남조를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남조라 한 이유는 북위가 좀 더 큰 나라로 북조를 통합했다면 남조에서는 작은 나라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기 때문에 남조라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장수왕이 중국 중에 한 나라랑만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북쪽, 남쪽에 분열된 곳 모두와 친하게를 지내면서 자신이 뭔가 좀 양쪽에서 저울질을 했다라는 외교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력을 안정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대외교적인 내용이었다면 외교. 그 다음에 내오는 내용은 내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떠한 이야기냐면 수도를 옮겼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수도를 어떻게 옮겼었죠? 태조왕 시기에 태조왕 이전에 수도를 기존의 졸본에서 조금 더 아래쪽의 압록강인 국내성으로 옮겼고요. 이제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아는 그 평양이 맞는데요. 평양으로 옮기면 이전까지 압록강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강? 대동강이 있습니다. 계속 강유역으로 옮기는데 이제 점점 고구려의 땅이 원래는 졸본에 시작했지만 점차 퍼지면서 이제 졸본이 더 이상 고구려의 중앙이 아니기도 하고 또 한 곳에 수도를 오래 두면 우리 지금 서울이 거의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이 지나치게 강해져요.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내성 귀족들을 좀 억압해야 했기 때문에 1번 국내성 기반의 귀족을 약화하기 위해서 2번 그를 바탕으로 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다. 두 가지 목적이 있고요. 목적.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평양 지역이 가진 이점이 나와요. 좋은 점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대동강 유역이라서 평야가 있어서 물산이 풍부하다. 물산이 무엇이냐? 물자, 산물 아시죠? 뭔가 자원이나 이런저런 생산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바다로 진출하기에 편리하였다. 여러분 평양도 살짝 이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기 편리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평양의 지리적 이점. 이 평양이란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점. 바다로 진출하기 유리했다. 그러면은 원래 수도가 국내성은 이쪽이었어요. 근데 지금 평양 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수도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 여기에 백제 있고요. 여기에 신라 있고 여기 가야 있어요. 그럼 위에서 지금 신라의 영향력도 미치고 있었고 가야도 조금 정복했었고 북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고구려가 자신의 중심 지역을 조금 더 남쪽으로 옮긴다는 것에서 백제랑 신라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와, 쟤네 저렇게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올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제동맹입니다. 나제동맹이 무엇이냐면 신라, 백제끼리 동맹을 했다 하여 나제동맹인데요. 신라, 백제 이게 이제 두음법칙이라서 라를 나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둘이 어떤 동맹을 맺었느냐? 군사동맹을 맺었다. 동맹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나라의 왕자랑 저 나라의 공주끼리 혼인을 하는 혼인 동맹도 있고 또 서로서로 뭐 외교를 하는 외교 동맹도 있을 건데 지금은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고구려에게 침략당하면 다른 나라가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장수왕은 지금 목적이 국내 세력을 약화하려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좀 더 메인이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백제랑 신라를 조금 억압해보려는 의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지금 백제랑 신라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견제하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결국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위에 두 줄이 백제의 대응이고요. 백제와 신라의 대응, 그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이 또 아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였다?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다. 저희 아까 전에 이 삼국시대 전성기를 시작할 때 고구려에서 장수왕이 백제의 괴롭게 죽은 계로왕을 죽였다 한 거 기억납니까? 그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요. 한성 함락하면서 당시 고구려가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누구와? 장수왕이다. 오래 산 장수왕이고요. 그래서 결국 한성을 함락하면은 수도 우리 지금 서울 근처에 뭐 있어요? 한강 있죠? 한강을 결국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남한강 요역으로 진출하였다. 한강은 지금 서울이 한반도의 중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중부까지 진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충주 고구려 위에 나타난다. 충주라는 지역 자체가 한반도 중심에 있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가 있다는 것은 고구려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증거입니다. 충주 고구려비. 말하자면 지금의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딱 한가운데까지 진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역할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장수왕 이전의 광개토대왕 이 두 시기에 이르러서 한반도 중부지방 방금 한 한강 남부였고요. 만주 지역 아까 전에 광개토대왕에서 요동과 만주 차지한 거 봤죠. 만주 지역까지 아우르는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거 동북아시아 위치 확인하고 시작했죠. 이렇게 대충 있으면 이렇게 있을 때 동아시아가 한중일일 때 그중에 북쪽이니까 이만큼이다.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성장했다. 이만큼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러한 번역이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으나 점차 신라에게 다시 그 패권을 빼앗기면서 고구려도 쇠퇴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아직도 봐봐요. 중국 아직도 지금 지네끼리 분열돼 있죠. 백제랑 신라 지금 고구려 밑이죠. 그럼 아직까지 고구려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광개토대왕 때는 이런 자부심이 연호와 태왕으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장수왕 때에도 천하의 중심이라는 이런 관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고구려에 대한 주요 초기 시대부터 전성기까지 내용 잘 알아보았는데요. 자, 여기저기 나오는 이런 포인트들 같이 꼭 보면서 이 부분 마무리 해보시고 특히 이 충주 고구려비, 지금의 충북에 있는 충주 고구려비 내용을 잠깐 보자면 고구려가 한강 중부까지 영토를 확장한 뒤에 세운 것이라서 이때까지 시점이 반영되어 있고 특히 신라를 동이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 기억나세요? 이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중국의 입장에서 동쪽의 오랑캐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 고구려, 부여, 백제 등등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고구려 또한 마찬가지로 신라를 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은 모두 나의 중심이 아닌 오랑캐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심이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가 동쪽의 오랑캐인 것이고 고구려가 중심이라면 또 이를 중심으로 신라가 오랑캐이기 때문에 동쪽이기 때문에 신라를 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동이란 표현이 그러니까
꼭 중국 입장에서 신라와 고구려 백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동의가 된다는 거 같이 보고 시작하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